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교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약간 신구 선생님처럼 발음하셨네요. 장기야 같은데 약간? 장기야 느낌도 약간 나는데.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예. 한때 IT 기획자로 일을 했다가 자가발전으로 돌아오게 된 문화예술 기획자 은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상화 개발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기 걸린 개발자 딴 사람인 줄 알았어. 네, 아망드라고 합니다. 한 주가 반갑습니다. 지났는데 아직도 네.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거 자꾸 말하지 마. 일주일에 2개 녹음하고 있잖아요. 힘든가 봐요. 아, 일주일에 그래서 녹음하니까. 힘들어서 안 났나? 힘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지 혼자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 그래서 우리 미안해지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네. 저 항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발끈. 네, 한 주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특집이었나요? 뭐였지? 거봐 네가 있잖아. 806 네가 있잖아. 들어오셨어요 다시? 네, 말해야지 좀 이거. 이렇게. 아, 근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들어봤는데 네. 제가요. 그 대본을 준비하면서도 약에 취해가지고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감기약입니다. 네 감기약 네 감기약이 근데 감기약에 약간 그런 성분이 있대. 아, 그쵸. 그 감기약을 처방을 받은 감기약입니다. 네, 공식적인 감기약입니다. 네. 네 기분이 약간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약간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글을 썼거든요. 아 예. 너무 졸리다 이러면 썼는데 아 준비 글을. 네, 그냥 약기운에 취한 방송을 거지. 방송을 들어봤는데도 네. 약간 횡설수설하더라고.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만 예. 저희가 이제 약간 그런 걸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쪽에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랑 그걸 보호하는 방법들이나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운로더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준비했다가 사실상 그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마지막을 좀 못했었는데 아무튼 뭐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 제발 드리고 있어. 네. 발이 저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었네. 아무튼 여러분 저작권 보호해야 됩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할 거 있어요. 네네. 그 지지난주에 비트코인 네. 특집이었잖아요. 네네. 역대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검색이 잘 될 것 같은 콘텐츠를 해야 되나 봐. 그런가 봐요. 뭐 왜 그러지? 제목을 축하한다. 잘 지었나 봐요. 아, 아니야. 뭐였지? 아망드가 지었거든. 무슨 코인? 비트코인. 아 그냥 아무 말이나 썼다. 아니야. 오프닝 글을 잘 써서 그래. 헤드라인 글을. 아 본인은 자기 네.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축하합니다. 자가발전. 축하합니다. 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특집도 예. 아마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정도의 청취율 검색어만 잘 정한다면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번 주에 무슨 특집인가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네. 생산성 향상 특집.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너희들의 막힌 숨통을 틀어줄. 일단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예. 우리가 이제 뭐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한테 또 보내오신 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뭘 보내. 네 좋은 거냐 왜 그렇게 말해? 네 이메일 지아 김지아 씨네요. 김지아 씨께서 예. 저희 이메일로 자가발전을 알게 됐다. 어떻게 지대넘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제가 지대dem야 카페에 글 올렸거든요. 아. 정기적으로 올리자. 지대넘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 이 대단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알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지. 그 지대넘야를 알게 돼서 좋았고 뭐 1화부터 다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부끄럽네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이제 점점 세련돼져 가고 있다. 초반에 이제 음질면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지만 근데 하지만 드립 부분이 초반이 좀 더 좋다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나 뭐 팟빵 같은 곳에 올리기에 예. 자기가 우리 블로그에 글을 써도 괜찮은지 아직 잘 모르겠대요. 아, 네. 네네. 블로그에 제가 네. 그 글 쓰는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게시판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게시판을 이런 길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사실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데 부담감이 있으시다는 네, 말씀이시면 맞아요. 언제든지 댓글을 다셔도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주제에 대해서만 댓글이 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조만간에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아무튼 응원의 댓글을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자가발전이 수익을 나서
제 노후 자금으로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하시는데 아, 이 중에서 이 실장이 제일 잘 사는데 뭘? 아니에요. 네? 제일 힘들게 살고 제일 늙었잖아요. 내 얘기는 없어요? 늙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얘기가 왜 있어요 왜 여기에? 은실장 얘기만 있어? 네 얘기는 히말리아 림님이라고 거기 있어요 보이네.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도 없구나. 네, 뭐 아무튼 좋은 정보 아망드는 아무도 없어. 드리고 아망드입니다. 저희가 드립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예.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아재가 되고 있다는 뜻인 게 겁이 아닌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했다가 사실 소장 들어올까봐. 예. 소장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안 들어오네요, 잘.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합시다 이제 빨리. 합시다. 아무튼 다시 한번 네.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저희와 소통을 원하시면 기다리고 보내주십시오. 있겠습니다. 네, 아망드입니다. 은 실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주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주제 뭐라 직장인들을 그랬어? 위한, 지아 씨가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만해.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네.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무튼 사실 저는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성 특집 이죠. 2부작 중에 1화 1화. 아닌가. 1화 1부. 네. 1부에서는 이거는 은 실장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한번 던져주신 건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송하면서 계속 나왔던 주제인데 RS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네. 2부에서는 구글신, 구글신을 영접할 것이니 이게 모두 프로그램 경건한 한 개를 마음으로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구글 서비스가 커요? 한 부를 채울 정도로? 한 10분은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계속 그냥 막 그럼 하자 10부자. 계속 나오. 하자 나 좀 쉬게. 감기 날 때까지 좀 하자. 진짜 한 10분 할 수 있는데 10부작 하잖아요. 오늘도 엄청 쳐낸 거야. 아 그래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일단 RSS라는 거를 얘기할 때 네. RSS가 뭔지 먼저 한번 정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RSS란 무엇인가? 이제 RSS는 리치 사이트 서머리의 약자이고요. 부자 사이트 정리라는 뜻인가요? 네. 어? 아 그래요? 아니야. 드디어 속는 사람이 나왔어. 아니,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 아니에요? RSS가 이제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네. 그 의미가 달라지고 아 있어요. 진짜요? 초창기에는 RDF 사이트 서머리였고 네. 그 이후에는 리치 사이트 서머리, 네. 그 이후에는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 그러니까 아. 약자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양키 친구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름 약자로 했고 멋있게 만드는 거.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삼행시 짓고 이런 거. 그래서 RSS 지금 네. 가장 최신 버전은 뭐라고요? 3.0. 아니. 아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약자를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래서 RSS가 무엇이냐?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이트에 콘텐츠 같은 게 새로 업로드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일종의 신문 배달 같은 거네요. 아날로그로 치자면요. 그렇죠. RSS 네.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신문 배달인데요. 네. 약간 오류가 있긴 하지만 네. 신문을 구독을 하면 배달원이 신문을 나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딱. 던지고 가죠. 던지고 가. 응. 오류가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 신문 배달과 차이점.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RSS에는 우리가 이제 피드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보통. 네. RSS 피드. 네. 이 피드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뭐냐면 네. 거기 업로드된 문서, 네. 콘텐츠를 피드라고 부릅니다.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블로그 우리 자가발전 블로그로 치면 네. 새 글이 하나 올라오면 새 피드가 하나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피드에는 뭐 전체나 아니면 조금 요약된 네. 그런 글로 된 정보, 네네. 그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 네. 이런 데이터들이 포함되는데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 글 내용이 아니라 뭐 발행일, 네. 글쓴이, 제목. 그렇죠. 뭐 이 정도. 그런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건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뭐 XML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네. 발행이 돼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독 신청 신문으로 예. 치자면 나 니네 신문 구독할래 음, 라는 거를 그 블로그에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 인터넷이 막 초창기 때 네. 메일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오늘의 유머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는 거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다 이메일 주소 내 거 써놓으면 매일매일 이제 유머 게시글이 게시글이 이제 메일로 오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랬었죠. 네.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죠. 그건 네. 제 메일링 리스트랑 RSS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네네. 네, 둘이 약간 다른 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메일을 구독을 해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메일로 받아보려면 주소를 알려줘야 되잖아. 내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그렇지. 네. 내 개인 정보가 팔리는 거야. 네네. 어쨌든 간에. 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신문사에서 배달을 해준다고 하면 네네. 신문사가 내 주소랑 이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내 개인정보가 어쨌든 간에 보안상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사 RSS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배달원을 우리 집에서 내가 보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다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본다는 결과물은 같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내가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처럼 자동으로 나한테 오는 건 맞지만 그 단계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 자가발전 블로그로 치면 우리는 그냥 글을 올렸을 뿐인데 그럼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뭔가 야 저 정보 좀 가져와라고 프로그램한테 시켜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어. 신문사로 비유를 하자면 네. 신문사에서는 종류별로 신문을 정해진 자리에 갖다 놓으면 네. 고객이 집에서 팔이 갑자기 쫙 늘어나가지고 네. 그걸 딱 가져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벼룩 시장이네요. 편합니다. 벼룩 시장이요. 거기 네.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메일이랑 그런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RSS는 이제 한 블로그나 뉴스 이런 데서 여러 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블로그로 치자면 어떤 식인가요? 뭐 우리는 이제 매주 올라가는 게 네, 자가발전이랑 자가발전이랑 이발소가 틀리게 올라가죠. 있죠. 네. 그러면 이발소에 대한 네. RSS를 발행할 수 있고 네네. 자가발전에 대한 RSS를 따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솔직히 이발소가 별로야. 난 자가발전만 듣고 싶어. 그렇다면 자가발전 쪽 RSS만 눌러서 그걸 매주 긁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메일링 리스트랑은 조금 다르죠. 좋네요. 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걸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요즘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막 떠오르는 것들은 네. 지금 그리고 저도 이제 타블렛으로 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음. 떠오르는 것들은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트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음. 그리고서 뭐 즐겨찾기 같은 곳에 보통 정리를 해놓으시잖아요. 네. 컴퓨터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에 이제 자주 가는 곳들을 갈 거다라고 하면은 그 즐겨찾기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시판을 누른 다음에 한 개씩 쭉쭉 올려보는. 예. 그러다가 이 사이트 다 보면 다음 사이트 가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RSS 방식을 이용하면은 그냥 그 RSS 관련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키면 거기에 뭐 최근 며칠 동안에 내가 원하는 사이트들의 글들이 알아서 긁어와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웹서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굳이 광고나 로그인 같은 행위를 다 없앨 수 있겠네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네. 글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원하는 컨텐츠만. 그래서 뭐 RSS에 대해서 네. 그 뭐 역사나 이런 걸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네. 이게 처음 그 구상이 됐던 건 1995년이에요. 굉장히 엄청 오래됐습니다. 옛날이네. 그때 PC 통신 시절 아니었어요? 그때 네. 애플에 네. 연구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계시던 분이 고안을 한 거야 처음에. 아 애플 사람이 한 거야 또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분이 내셨고 네네. 그리고 이후에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었어요. 알아요. 그 등대가 이렇게 계속 비추고 있는 등대가 거. 비추고 오. 있는 거. 옛날에- 그 매개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옛날에 컴퓨터 딱 처음 키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거부터 눌러봤었어. 가상 인터넷 프로그램 아니었나 옛날에?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네, 브라우저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요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광공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넷스케이프 6.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넷스케이프가 뭔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네. 뭐야 넷스케이프가? 그래서 그 넷스케이프 회사에 네. 있던 분이 이제 99년도에 처음으로 이 RSS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그 넷스케이프에서 정보를 뭐 발행을 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RSS를 그때는 넷스케이프를 통해서 받아봤던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넷스케이프 공지사항 전달용 같은 뭐 느낌이네요. 그런 거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RSS 그 당시에는 네. 뭐 오디오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네. 텍스트만. 글만. 네. 그렇죠. 그랬었죠. 음. 근데 이걸 이거 괜찮은데 RSS?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참여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여기에 오디오 파일을 넣게 하자.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네. 기자였는데 네네. 기자가 이제 자기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걸 좀 네네. 배포를 쉽게 하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은 그 HTML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를 약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갖다 주는 방식이 뭐 그렇게 RSS의 볼 수도 텍스트 있겠죠. 방식이라면 네. 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오디오 파일을 넣어서 오디오 파일이 도착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음. 뭐 그런 기법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팟캐스트가 뿡 하고 뜨는 거죠. 맞다. 팟캐스트 특집에서 한번 얘기가 잠깐 나왔네요. 이 블로그 팟캐스트도 나왔죠. 네, 네. 블로그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네. 기본이 다 RSS 기술을 기반으로 팟캐스트가 다 만들어진 배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팟캐스트를 대부분 네네. 이제 뭐 듣기 난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용어가 아니고 네. 구독하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RSS를 보통 구독한다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거기서 파생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RSS도 그렇고 아니 팟캐스트도 그렇고 홈페이지 블로그에 그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네. 굳이 블로그 안에서만 쓰는 기능이라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 RSS 기능을 블로그에서 쓰는 거지. 네네. 이 기능 자체는 어디든지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쓰기에 따라서는 그냥 개인이 배포할 수도 있는 주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개인이 그냥 RSS라는 걸 안 쓰고 네.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표준처럼 하나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한 2003년쯤에 RSS 2.0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하버드 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기부를 하게 되죠. 아 저작권을 기부한 거군요.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네. 계속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RSS라는 기술을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 네. RSS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표준들을 잡는 거를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준안을 계속 제정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 인터넷 바뀌어가는 인터넷 세상에 맞춰서. 그렇죠. 2.0 버전은 이제 규격이 완료돼서 네. 더 이상 수정이 되진 않지만 네네. 추후 버전들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런 RSS가 나오면서 네. 아톰이라는 네. 들어보셨나요? 아톰? 아톰은 그 네이버에서 RSS를 구로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아톰이 있었어요. 오, 정확합니다. 오, 그겁니다. 거의 지금 셜록 미래소년 홈즈 수준인데? 우주소년 아톰 네. 말하려고 했지. 이 일본의 유명하신 작가님께서 만든 거지. 네. 네. 그분 말고요. 테즈카 오사무 형. 네. 난 밀림의 레오밖에 몰라 그거. 테즈카 오사무 형이야. 나 만화책도 다 샀어. 네. 알았어, 잘했어. 네, 저작권을 소중히 네, 여기시는군요. 전 다 삽니다. 네, 어쨌든 아톰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RSS보다 조금 더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안 쓰게 되던데.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뭘로 나누죠? 전송할 수 있는 게 많아지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송할 때 쓸 수 있는 필드가 뭐 아까 말했듯이 작가나 뭐 발행일 이런 걸 넣는다고 했잖아. 네네네네. 그런 게 더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서 송출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데 문제는 이 RSS 기술을 쓰는 사이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톰이 더 좋은데 자리를 못 잡게 돼요 결국에. 그렇겠죠. 그리고 RSS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그 전송하는 표준안이 굳이 지금 있는 기능만으로도 사용자들한테 큰 불편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볼 네.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쓰는 그 주황색의 안테나처럼 와이파이 모양. 와이파이 옆으로 이렇게 어. 45도 비틀어 놓은 거. 그죠. 네. 그 모양은 이제 2004년에 네. 어떤 분이 그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에 처음으로 넣으면서 디자인을 하게 된 지가 거고요. 혼자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 전엔 그런 걸 쓰지 않았어. 사실. 오. 응. 약간 그랬고- 기분 좋겠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지금 달려 있죠. 네, 달려 우리 있어요. 자가 발전에도. 네, 근데 그 주황색 그런 아이콘 없고 그냥 RSS 이렇게 써 네.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써 있죠. 그냥 꾹 누르면은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것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05년, 6년 막 이렇게 가면서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그 RSS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그 맥 같은 경우에 메일 앱에서도 됐었어요. 지금은 네. 빠졌지만. 네네. 그래서 뭐 RSS를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백날 설명해 주는 것보다 사실 청취자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은데 예. 어떻게 써야 되는 절차들을 좀 설명을 한번 그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듣기에는 약간 그 무슨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네.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와닿지가 어려워요. 않죠. 네. 성교육 시간 같아. 성교육 시간이요. 네. 그때 이런 거 들었나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고 있었나 보죠. 그 정조한 남자가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랑 같이죠. 약간 와닿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아 뭐야 이거 편집해. 그럴싸한데. 뭐 어쨌든 네. 자 RSS를 구독하는 건 되게 간편해요. 네. 웹이나 프로그램 기반으로 리더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리더기라는 게 필요하군요, 먼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된 글을 봐야 되잖아. 네네. 그걸 볼 리더기 프로그램이 아까 필요해. 말한 뉴스를 가져와라고 시킬 만한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는 웹에서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프로그램 기반으로 된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RSS 주소를 추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RSS 주소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블로그에 가면 대부분 블로그 구석탱이에 그 RSS 마크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RSS라는 써 글자를 있어요. 누르면 그냥 그게 알아서 주소가 주소가 나와요.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그 주소를 복사에다가 거기다 때려 박으면 자동으로 그 글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주소가 어디 네.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서비스별로 알리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블로그 사이트에 RSS라는 글자나 네. 아니면 이미지 그런 아까 말했던 그 아이콘. 네. 그런 걸 누르면 이제 RSS 주소로 페이지가 이동을 한다든지 네. 리더기가 자동으로 켜져서 인식을 하고 네네. 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RSS 프로그램에다 그 주소들을 계속 추가함으로써 예. 쉽게 말해 즐겨찾기를 그런 형태로 추가하는 것 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네. 비슷한데 좀 더 보기 편하게 해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RSS라는 걸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뭐 굉장히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쓴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네. 비슷한 기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음. 하지만 장점이 명확하네요. 즉 그렇지. 내가 원하는 사이트들만 골라서 그것도 사이트 안에 게시판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시판만 골라서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 나온 대로라면 그 구독기라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그냥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것만 켜서 쭉 그 글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딴짓 안 하고 음. 검색이나 클릭이나 다른 뭐 버튼을 신경 쓸 메뉴를 거 없이. 옮겨가는 걸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 RSS를 주로 활용하는 네. 그런 범주가 어떻게 되냐라고 네네.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팟캐스트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블로그들. 네네. 그러니까 그 개인 블로그를 만들면 네. 원래 이런 RSS로 배포하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네이버 블로그, 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 티스토리 이런 걸 하면 그 블로그를 이제 설치를 해주잖아요, 걔네가. 네네. 그 안에 RSS로 배포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깔리는 거예요. 좋네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옛날에 RSS를 잠깐 썼을 때만 예. 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보게 기본적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목만 송출해주고 그렇죠. 내용은 그 네이버에 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RSS를 이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왜 막냐면 네. 글을 그 사람이 그렇게 보면은 네. 조회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당겨 보는 거니까 쉽게 말해 그 사이트에 있는 광고나 이런 거에서 수익을 자기들이 좀 못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죠. 네네. 그래서 글의 일부 요약된 것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약된 거 정도만 봐도 최소한 이 글이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도움되는 거를 걸러서 볼 수 있으니까 또 나름 장점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뉴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RSS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약된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뉴스 기사는 조회수가 돈이니까. 거기 가서 수많은 성인 광고들을 뚫고서 그걸 봐야 되니까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RSS를 언제 쓰냐면 네. 아침에 출근해서 봐요. 근데 저 다 그게 제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아침에 우리가 신문 보듯이. 네, 아침에 보통 신문을 보잖아요. 근데 네네. 신문을 보면은 거기 일단 그 신문사의 그 논조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그걸 모든 내용에 다 동의를 하고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일보를 읽으면 화딱지가 날 테니까 네.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RSS 같은 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발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IT 기술 블로그에 대한 글들을 다 받아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아침에 어저께 밤에 내가 자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는 거죠. 그렇게 저는 RSS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RSS를 매일매일 켜서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긴 해요. 네네. 굉장히 필요한 일이긴 한데 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RSS를 쓰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RSS를 켜서 읽는 게 피곤하다라고 아망가 얘기를 했지만 예. 그 RSS에서 읽었던 그 글들을 네. 개별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훨씬 더 피곤한 일이겠죠. 그렇죠. 아마도. 뭐 그죠. 광고도 네.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RSS 프로그램 잠깐 켜보니까 그 대부분의 RSS 프로그램들은 특히 요즘 타블렛이나 폰이 많이 나오니까 네. 거기서 그걸 돌리면 이렇게 좀 뭐랄까 읽기 좋게 광고 싹 다 지우고 그 쓸데없는 배경이나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그냥 글이랑 사진만 나오는 걸로 알아서 정리돼서 송출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죠. 그게 사실 제일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광고를 안 봐도 되니까. 좋네요. 그러면 뭐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쓰시는 그 네. 수집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개만 더. 네. 그 RSS를 활용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비트토렌트입니다. 저번 주에 했죠. 네. 이 오. 토렌트에서 어떻게 쓰느냐? 네네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무한도전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다운받는 거야. 야, 이 맞아. 나쁜 놈아. 왜? 나쁜 놈아. 어째서? 그냥 얘기해봐 계속. 네. 그래서 무한도전이 네. 어떤 사람이 올렸어. 그러니까 특히 주별로 계속 회차가 업데이트되는 것. 그렇지. 네. 그러면 RSS에서 자동으로 그걸 가져오고 어. 그럼 토렌트가 알아서 다운받고 집에 오면 그냥 보는 거지. 아주 좋은 세상이야. 두 개를 연동해서 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글만 이렇게 배포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네. 탈피해 보시면 이걸 배포한다는 개념에서 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제가 최초로 썼던 게 언제였었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나라 일하는 문화예술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기획회사에서. 네. 그 국가에서 수주하는 이제 국가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마 직장인들이 들으시면 아마 좋아하실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있어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를 통해서 국가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수주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 우리나라 꼰대 스타일의 홈페이지란 말이에요. 막 게시판 막 이렇게 게시판들 매뉴얼로 싹 있고 게시판 형태도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근데 그걸 거기서 눌러서 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차피 사이트들이 하는 그 사이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나라 국가 관공서가 사업을 내면 제대로 된 공지글을 사업 공지는 그 관공서 사이트에 있고 나라장터 사이트는 그 관공서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 가지고 바로 가기만 달아주는 공지 그런 형태예요. 올라왔다 네. 정도. 근데 공지 올라왔다지만 대신 사업의 뭐 사업 금액이 얼마고 뭐 기본적인 하는 일은 정보들도 뭐고 있고. 이 정도만 써 있어요. 예. 자세한 글은 밑에 눌러보기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내가 정기적으로 이걸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RSS라는 게 그때 당시에 있더라고. 근데 그 사이트가 RSS를 지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예. 그 사이트에 밑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는 대부분 개인정보 담당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RSS 쓰고 너네 혹시 가능하면 나한테 주소를 보내라 라고 했더니 RSS를 주소를 그 거기가 서울 경기 대전 뭐 이렇게 충청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 게시판별로 다 RSS 주소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그 사이트 특성상 어디다가 RSS 고지할 마크를 곳이 없으니까. 달아놓을 곳도 없고 의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발자 특성상 그거를 안 해놓을 구현해 놓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돌아다니는 사이트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 각 지역에 있는 국가 사업들을 훨씬 빠르게 스크랩을 했었는데 녹봉을 빨아먹을 수 있었겠구만. 그래서 아니 뭐 제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전 네. 월급쟁이였으니까. 네, 네. 근데 회사 대표가 자기가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걸 갖고 오니까 이제 되게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나? 아니지 연봉이 계속 올라갔지. 이런 건 어디서 알아오니? 그래갖고 네 제가 뭐 이렇게 안 알려줘. 안 알려줌. 왜 가르쳐줌? 네, 제가 뭐 어쩌라고 꺼져. 네. 좋은 곳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예. 지금 은 실장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발자들이 RSS를 뭐 굳이 안 만들 필요 없으니까 만들어놨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이 RSS를 구독하는 기능을 만드는 건 뭐 그냥 대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연습하면서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RSS 리더기들은 네. 이 RSS 피드를 불러오는 이런 기능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얼마나 읽을 수 있기 좋게 편하게 되어 있느냐. 그게 핵심인가 보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튼 그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다른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 이 자료 수집할 때 저는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뭐 실크로드. 전통시장. 그래 실크로드라고 하자. 언제 시작해? 실크로드. 네. 실크로드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해야 되면은 뭐 중국 이상한 아이템, 신기한 아이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들이 자주 올라오는 블로그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놓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RSS에다가 넣어놔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분만 계속 일할 때마다 읽는 느낌으로 가는데 뭐 다른 직장인들 분들도 이 부분을 쓰면서 혹시나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RSS가 없어도 그 사이트 측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은 의외로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품을 팔아보십시오.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제 네, 그래서 RSS 리더는 네. 웹 기반의 리더랑 프로그램 형태의 리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보기보다는 웹 기반 웹 기반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에요. 왜냐하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봤다가 네. 데스크톱에서 봤다가 연동이 되길 바라는군요. 그렇죠. 다른 컴퓨터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웹 기반을 많이 선호하는데 대표적인 웹 기반 RSS 리더 프로그램이 피들리,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네, 지금? 피들리가 네. 있고요. 그거보다 더 유명했던 영광을 떨쳤던 구글 리더 아니야? 구글 리더가 있었죠. 구글 리더예요? 예, 네. 구글 뭐였지, 리더. 정확히? 구글 리더예요. 네, 그래서 이 중에 구글은 네. 전 세계 RSS의 한 70-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다 지 거였네 그냥. 그러니까 그 구독자들이 네네. 구글 리더를 되게 썼는데 구글이 그냥 이거 이제 뭐 발전도 없고 사실 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란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돈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에는 이제 좀 가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럴 어떻게 수도 보면. 있죠. 얘네가 네. 저보면서 그랬어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뭐 어쩌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음. 그랬더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쓰지? RSS 리더 춘추 전국 시대 열리는 거 아니냐 네네네. 막 그랬는데 피들리에서 직접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난민들을 다 걷었어. 그냥 우리 거 짱 좋아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뭐가 있었냐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구글에 있는 피드를 다 갖고 오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진짜요?
머리가 좋았네. 내 이름만 적으면 갑자기 이사를 공짜로 다 해주는 거야. 좋네. 무료에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들리로 안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네. 지금은 제일 많이 아마 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긍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 단순히 그걸 받아오는 기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네. 사람들이 거기 계속 안착을 했다는 데는 나름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착을 했을 텐데요. 네.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그 프로그램 형태 같은 경우에는 네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피들리 말고 설치형 프로그램들. 네네. 네네. 설정 프로그램 중엔 굉장히 다양한데 네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엔 플립보드라는 게 있죠. 보통 많이들 본 것 같아요. 네. 이쁜 앱 중에 막 이렇게 뜨잖아. 추천 이쁜 앱 막 어. 이런 거. 네. 잘 쓰진 않지만 플립보드라는 것도 네. RSS를 통해서 네. 어떤 뉴스 기사들을 가져오고 잡지처럼 보여주는. 그렇죠. 그걸 예쁘게 보여주는 거지. 네네. 아까 말했잖아. 리더기는 예쁘게 보이는 게 최선이야. 자, 그렇지. 제가 진짜 이쁜 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뭔데요? 저는 뭐 제가 항상 갖고 오는 거는 맥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밖에 깜짝이야. 네. 안 되는 것밖에 안 가져오긴 하지만은 네네. 이번에도 또 맥에서 쓰는 앱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RSS 리더 네. 프로그램. 그 리더라는 앱이 있어요. REEDER. 아 그냥 리더 원래 리더 스펠링 치면 안 되고 너무 네. 보편명사처럼 REEDER. 네. 네. 그래서 리더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앱을 쓰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리더라는 앱을 제가 언제 처음 접하게 됐냐면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망한 그 구글 구글 리더. 리더 있잖아요. 네. 구글 리더를 그게 사실 기능은 정말 많고 정말 빠르고 파워풀하긴 했는데 네네. 여기서 파워풀하다는 거는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거의 즉각적으로 아. 걔가 반영을 해줬어요. 빨리 갖고 온다는 네. 거죠. 근데 안 예뻤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웹 전용이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켜면은 거기 이렇게 배지도 나오고 네. 이렇게 네가 읽어야 될 게 세 개 나와 뭐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으로 치면 거기 알람도 와 있고.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리더라는 앱을 많이 쓰더라.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쭉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구글 리더 부분. 구글 리더를 땡겨와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구글 리더를 서버로 쓰고 음. 이렇게 동기화를 해주는 그냥 보여주는 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네네. 리더 3라는 것까지 됐어요. 네. 버전이 네, 3야. 버전이 이제 리더 3가 됐는데 네. 뭐 사실 첫째로 예뻐요. 굉장히 예쁘게 그 컨텐츠들을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네. 그 RSS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얼마나 편하게 읽게 만드느냐라는 그렇지.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리더는 거기에서 굉장히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록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다음에 UX적인 부분들도 이제 뭐 내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글이 중요해. 그래서 별표를 하고 싶어. 네. 그러면 글을 왼쪽으로 당겨요. 네. 그러면 별표가 된다거나 이 글은 읽었는데 안 읽은 글로 표시를 하고 나중에 한번 더 읽어야겠다 하면 네네. 오른쪽으로 당기면 안 읽은 글로 표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을 읽다가 아래로 쭉 내려요. 네. 쭉 내리면 그 다음 걸 내려간다거나 그러니까 글들을 계속 네가 글을 연이어서. 네가 글을 읽는데 경험이 끊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아요. RSS 리더들을 읽을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이 뭐 아까 말해준 뭐 피들리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서비스를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리더 3가 있고 그다음에 리더 3용 아이패드용 앱이 있고 그러니까 섭 앱이 아이패드용, 아이폰용, 맥용 네 이렇게 있나요? 그렇게 있는데요. 네. 그 세 개가 서로 연동이 돼요. 근데 제가 잠깐 여기서 지금 약간 혼란이 온 거는 지금 긍정 씨는 피들리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해줬고 네. 아망드는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얘기해줬어요. 네. 아이폰, 아이패드, 네네네. 맥에서 쓰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 키면 이 피들리 계정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냥 네. 뭐든지 상관은 없고. 네, 뭐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냥 피들리를 원래 기존에 쓰셨다면 네. 리더에서 피들리 아이디를 입력하면 피들리 걸 다 불러오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어.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RSS를 이제 그걸로 주소를 쓰는 거죠. 추가해야 되는 거지. 다음번에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면 이제 내가 읽었던 글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어쨌든 그 맥이랑 아이폰, 아이패드 앱 간에 다 연동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근하면서도 가끔 네. 보거든요. 네네. 출근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에서, 보는데 네. 핸드폰으로 보던 그 스크롤 위치 있잖아요. 네. 그게 맥에서 연동이 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 출근하다가 읽다가 껐어 핸드폰을. 끄고 이제 회사 컴퓨터를 열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읽던 위치부터 다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로 연동이 되는 건데 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세세한 배려들이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읽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뭐 4.99, 6.99 뭐 이런데. 그래 저는 저도 다 따로 사야 옛날에 돼. 리더 봤는데
이게 그 뭐야 핸드폰 따로 패드 따로 아니 네. 폰 네. 따로 네, 컴퓨터 네, 네. 따로 이렇게 사야 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리더 2에서 리더 3 넘어가는데 따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그때 보고서 이건 사면 안 되겠군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유료를 싫어해서 내가 저걸 안 가져왔지. 근데 일단 지금 아까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이해한 게 맞네요. 예. 그 리더 자체도 자체 그 싱크 프로그램을 페이스북이든 뭘로 가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네. 피델리를 중간 그 매개체로 쓰고 나머지들을 보는 용도로만 쓴다면은 그렇죠. 뭐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서 아이패드를 같이 쓰는 사람은 아이패드에서는 리더 앱을 사서 쓰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플립보드에서 그 피들리를 읽어보다가 예. 꺼도 그 피들리 상에서는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지. 뭐 내가 이 글을 읽었는지 별표를 했는지 그럼 그런 것들은 알아서 이렇게 동기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RSS 리더기를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은 네. 화려한 걸 선택하시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글을 방해할 테니까요. 네, 굉장히 안 좋고요. 플립보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데 그래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네. 거기는 RSS 주소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큐레이션을 해줘요. 아 그게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면 추천을 해줘. 모르는 블로그를. 사람들은 그게 RSS인지를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는 그죠.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감성적인 거, 기술적인 거를 감성으로 덮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차세대 수입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수입 모델인 것뿐만 아니고 네. 사용자한테 굳이 이게 RSS고 뭐다 설명할 필요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이 글이 좋아. 그냥 이 방송은 쓸데없는 거야.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전 좋은 것 같아요. 플립보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청취자 분들한테 그 약간 뭐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지 맞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줘요. 말을 해봐요. 검사해줘요. 검사해줘요. 긍정 선생님. 여기서 틀리면 이제 반드시 방송 길어지는 거다. 방송 길어지는 거야. 자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 RSS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네. 지금 방송대로라고 하면 물론 다른 서비스들도 있겠지만 RSS 서비스를 검색해서 먼저 가입을 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왜냐하면 중개될 매개체를 미리부터 만들어 놓는 게 편할 테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피들리를 저는 가입을 했어요. 네. 네. 피들리에 가입을 하면 그냥 백지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웹 서비스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자가발전 블로그를 구독을 할 거예요. 자가발전 블로그랑 또 뭐가 있을까? 나라장터. 나라장터를 구독한다고 합시다. 네. 하지만 나라장터 주소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무튼 주소가 그 구독하기로 자가발전 블로그를 자가발전 구독하기로 블로그에 하고 가서 RSS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눈으로 찾아요. 그렇지 눈으로 찾아야지. 네. 누르면 피들리가 안 뜰 거 아니에요. 피들리는 웹 서비스니까. 아 피들리랑 연동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게 없다고 일단 가정해 없다고 봅시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걔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면서 뭐가 뜨나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XML 포맷으로 막 보내진다고 막 어려운 말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그걸 누르면 이상한 코드가 막 확 나올 차 있어. 거예요. 그럼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RSS 버튼을 아니야. 네. RSS 버튼을 누르면 그런 코드가 막 뜰 건데 네. 그게 정상인 거고요. 네. 그 코드가 보이는 주소. 아 위에 주소창에 있는 거. 네, 그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에서 RSS 버튼을 찾은 다음에 네. 그걸 누르지 말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주소 복사하기를 누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똑똑하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피들리 창에 들어가서 그 추가하기가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럼 추가하기를 누르고 그 주소를 넣으면 등록이 되는 건가 보요. 그죠? 자가발전 글들이 쭈루루룩 올라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RSS가 난 적응을 됐어. 네. 그래서 뭐 아이폰에서 혹은 뭐 어디가 있을까요? 안드로이드로 기준으로 하죠.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 네, 안드로이드에서 플립보드라는 앱을 받은 다음에 예. 거기에 그럼 피들리로 로그인하기 버튼이 있나 보죠. 피들리 불러오기 같은 게 있나 봐요. 네네. 그럼 피들리를 눌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피들리에 추가된 것들을 플립보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나서 이후부터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RSS 버튼을 블로그에 아무데나 돌아다닐 때마다 그 RSS 버튼을 꾹꾹 눌러대면은 갑자기 플립보드가 다 켜지면서 플립보드가 켜지면서 플립보드에 막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런 쉽네요. 식이에요. 아주 쉽네요. 하는 쉬워요. 것들은. 그리고 만들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가는 곳들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웹을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럼요. 그 글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군요. 여러분 그 리더라는 앱을 깔면요. 자꾸 리더를 지금 말하는 게 돈 어려워요.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RSS 프로그램들을 보통 설치를 하면요. 네네. 좋은 게 RSS 버튼을 지금 막 뭐 어디에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게 어렵잖아요. 네. 그냥 RSS 버튼을 딱 누르면 RSS 프로그램이 딱 뜨면서 너 이거 추가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게 사실 굉장히 편한 부분 중 하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 수집 광처럼 네. 이 블로그도 받아봐야지 이 블로그도 그렇게 받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수정하자면 자 피들리 먼저 가입하고 컴퓨터에 각자 자주 쓰는 기계에서 RSS 프로그램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깔고 무료 버전도 많겠죠? 무료 많아요. 프로그램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거기 피들리로 로그인 한 다음에 네. 그럼 백지 상태겠지.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블로그를 막 돌아다니면서 꾹꾹꾹 장바구니 눌러대면 담듯이. 재밌겠는데? 그 정신없이 담다 보면 네. 다 못 읽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져서 네. 그 읽을 거리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처음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쓰면 딱 정보의 홍수를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정보의 홍수를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RSS를 쓰는 건데 네. 많이 담다 보면 무의미해지겠군요. 내가 홍수를 내는 격이지. 스스로 만드는 격이지.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RSS 개발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인 네네. 에런 스워츠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되게 천재 해커인데 네. 14살 때 참여를 했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14살 때 RSS 만드는 쪽에 참여를 하고 막 만들고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JSTOR라는 그 논문 같은 거 학술 네. 논문지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서 네네. 한 500만 건 다운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검찰이 기소가 됐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네. 그래갖고 막 검찰이 막 너 벌금 100만 불에 뭐 한 30년 살아야 돼. 막 네. 겁을 줘갖고 네. 자살했습니다. 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의미로. 이거 뭐야? 자기가 공부하려고 뭐 나쁜 짓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니요, 이분은 이제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터넷의 모든 것들은 네.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고 네. 공유가 공유돼야 되어야 된다. 한다 이런 사회운동가였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다운 받았는데 아직 뿌리진 않았어. 근데 검찰부터 이거 뿌리려고 한 거 아니야? 네. 이러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럼 그래갖고 부담감이 너무 안 커서. 된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전 그래서 이 사람 그 죽었을 때 네. 그 레딧에 네. 그 글도 올렸었어요. 영어로? 추모. 영어로? 그 아니, 미국에 이제 미국에 레딧이란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 레딧도 이분이 만든 거야. 아 진짜요? 네, 이분이 이제 2013년에 네.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26살입니다. 진짜 어린 나이에 갔네. 그러니까. 갔네. 네. 아니 아무튼 되게 슬프네요. 적어도 개인적으로 카피 레프트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 그 CC 커뮤니티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네. 뭐 마크다운 문법 만드는 것도 하셨고 되게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아깝게 생을 떠나셔서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The sky